검은 개가 무언가를 감지했다. 미친 듯이 행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자 땅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수백 미터 크기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 근처 9억 세제곱미터의 호수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기괴한 현상을 본 차에 탄 여자는 재빨리 후진했다.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눈앞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들이 막 산 집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때는 재산이 전부가 아니었어. 살아남으려면 필사적으로 뛰어야 했지. 길에서 조는 쓰러진 소녀를 발견했어. 착한 그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곧 누군가에게 치여 넘어졌어. 엄마 켈리는 그 광경을 보고 딸과 여동생이 계속 달리도록 재촉하고 본인은 아들을 도우러 돌아갔다. 깊은 구덩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곧 조를 삼켰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와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무너지는 도로는 케일린에게 빨리 달리라고 재촉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졌어요. 죽을 고비에 작은 손이 제때 뻗어나왔어요. 딸이 엄마를 구하러 달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모성은 그렇게 살 수 없게 했어요.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에 엄마는 딸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손을 대었어요. 작은 이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엄마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단 한 발밖에 없어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죽음을 이길 때까지 달렸지. 최근 가장 흥미진진한 SF 드라마야. 번화한 도시에 갑자기 신비로운 깊은 구덩이가 나타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알 수 없는 세계로 떨어졌지. 그들은 마치 1만 년 전의 선사시대로 온 것 같아.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것은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케일린이 천천히 깨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후 곧 초록색 하늘을 지나갔다. 그리고는 기절했다. 케일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위에는 오로라 같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저곳에서 떨어졌다. 그는 구조 요청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호가 전혀 없었다. 케일린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서둘러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갔다. 떨어뜨린 목걸이와 반지? 하지만 나중에 남편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어요. 케일린은 멀리 가지 않았어요. 숲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죠. 그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곳에는 떨어진 사람들과 차량들이 가득했어요. 생존자들은 물건을 모아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케일린은 매우 기뻤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다니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위험이 다가왔다. 멀리서 거대한 늑대가 조용히 나타났다.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것이다. 차에 있는 남자는 늑대가 온 것을 알고 차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당황했다. 거대한 늑대가 돌진해 오는 것을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스스로 해야 한다. 소녀는 무사히 위기를 모면했다. 점점 더 많은 무시무시한 늑대들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끌려갔다. 샤오치아오도 뒤쫓아온 무시무시한 늑대에게 쓰러졌다. 다행히 샤오헤이가 제때 나타나 샤오치아오를 구했다. 하지만 샤오치아오는 불행히도 무시무시한 늑대에게 물렸다. 상황이 매우 위급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케일린은 숲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천공의 구덩이로 떨어진 구급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차를 찾으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케일린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길로 돌아가려 할 때 케일린은 이 세상의 이상함을 발견합니다. 차 문이 바로 앞의 산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는 그들이 여전히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왜 번화한 도시는 황야로 변했을까요? 모두가 의문에 가득 찬 순간에 멀리 있는 큰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사나운 거대한 짐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신비한 천공이 나타난 이후 군 당국은 즉시 현장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소바는 가족이 구덩이에 빠진 일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고 있을 때 천공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이상한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서서 인간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들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인간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에 군은 최첨단 무인기를 파견했다. 깊은 구덩이를 조사하기 위해. 하지만 바다 근처의 좁은 틈에 다다르자 무인기는 순식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석 과학자가 발표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켈린의 남편 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은 원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막 임무 수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환각을 보는 등 이상한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검은색 이상한 새도 있었다. 과학자들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나서 폴의 머릿속에는 다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손바닥이 찍힌 돌도 생각났다. 그는 아내와 그들이 분명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바로 과학자들을 찾아가 구조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요청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폴은 심지어 추락한 드론의 꼬리번호까지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기하게 느꼈지만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생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폴은 다시 아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합동사진에서 그 돌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케일린의 단서를 찾기 위해 땅을 뒤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갑자기 폴이 일어나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했는지. 딸은 매우 확신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는 분명히 착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폴은 땅에서 케일린의 반지를 파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아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폴은 검사 분야의 박사를 찾아가 반지에 대한 방사성 탐사 연대 측정을 부탁했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데이터를 받은 과학자는 반지의 탐사 연대 측정 결과가 기원전 1만 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폴을 비밀 기지로 데려갔다. 그에게 천공 지형을 위해 설계된 비행기를 보여주세요. 폴은 구덩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구조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가 심연에 떨어져 다른 세계로 오고 나서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난처를 건설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신 오히려 초콜릿 한 조각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와중에 숲에서 갑자기 기괴한 울부짖음이 들렸다. 이어 작은 산처럼 거대한 곰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 위압감에 모두들 겁에 질려 도망쳤다. 금방은 초콜릿을 훔쳤던 뚱뚱한 여자만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상대가 자기보다 10배나 더 컸기 때문이다. 다행히 거대 나무늘보는 그냥 먹보였어. 인간의 남은 음식을 모두 먹고 떠났지. 사람들은 온종일 떠들었어. 결국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는 토끼를 매가 잡아먹듯이 다른 누군가에게 털렸지.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위기는 모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어. 선사시대 거대 나무늘보의 출현은 말이야. 깊은 구덩이 균열을 통해 만년 전 선사시대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벌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각자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생존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을 찾기 위해서요. 곧 캐런 일행은 들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이 이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였다. 갈색 곰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당황한 그들은 동굴로 피신했다. 갈색 곰은 계속해서 야심을 드러냈다. 거대한 발로 계속해서 긁어댔다. 시체 조각들이 동굴 입구를 막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이어서 몇몇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다. 그들은 이 동굴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출구도 없었다. 중요한 순간에 작은 검은색이 연못 위의 해조류를 보았다. 그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해조류는 햇빛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속이 흐를 수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아무도 물속에 맹수가 숨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모두가 모험을 감행해야 할지 말지 논의하는 사이 소흑이 뛰어들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남으려 했다. 다행히 소흑은 무사히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오는 길에 현대인의 해골을 발견했다. 동굴 안의 생활 흔적은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아. 희망을 잃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끝내지 못했어. 이 위험한 이 세계에서 인간은 온갖 야수들과 시체를 놓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공포를 이겨내야만 해. 지상에는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은 특수 개조된 전투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깊은 구덩이 속으로 잠수하면서 비행기 계기판의 독성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조종사는 초조해졌다. 이때 신호가 끊기기 시작했고 비행기가 6km 깊이까지 계속 잠수하자 갑자기 어떤 형태 없는 힘이 비행기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엔진에 불이 붙었고 다음 순간 비행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지휘센터 화면 전체가 눈송이로 뒤덮였다. 3년 동안 공들였던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동시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갑자기 하늘에 빛나는 균열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구조 비행기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행기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너는 것처럼
자신도 살기 힘들었어요. 마치 유성처럼 천천히 지면으로 떨어졌어요. 다음 날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결정했어요. 상황을 보려고요. 하지만 뜻밖에도 만난 사람 때문에 케일리는 깜짝 놀랐다. 바로 조이 아빠의 전우인 리위였기 때문이다. 군에서 구조 비행기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시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봤다. 리위는 어젯밤 비행기를 찾아서 고치기만 하면 모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했다. 그때 도시에서는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폴은 서둘러 군부대를 찾아가 상황을 논의했다. 하지만 책임자는 뜻밖에도 바로 어젯밤 비행기 잠수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 큰 지진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구조 활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폴은 사무실을 나서기 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우연히 발견했다. 거기에 천갱과 한 여자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기록을 가지고 갔다. 그 후 그는 기록에 적힌 정보를 따라 목장에 도착했다. 사진 속 여자를 찾았다. 그는 1세대 하전 비행기 설계자였다. 문을 열자 창고에는 더욱 진보된 비행기가 주차되어 있었다. 디자이너는 말했다. 그가 디자인한 1세대 비행기가 빛나는 균열을 통과했었다고. 하지만 시공간 균열이 일찍 닫히는 바람에 균열을 통과했던 조종사는 돌아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는 책임을 지고 2세대 비행기 연구에서 물러났다고. 이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다. 설계된 비행기. 어제 밤 리위가 몰았던 것보다 더 진보된 폴이 이 비행기를 타고 잠수해서 조종사를 찾고 깊은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길 바란다. 세계 한편. 갑자기 무언가가 소녀에게 달려든다. 깜짝 놀란 소녀는 넘어진다. 그녀는 이상한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모두가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다. 의사는 남자의 몸에 난 그을린 흔적을 보고 그가 감전사 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전개는 더욱 기괴해졌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계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해리 밀행은 원시림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결정했다. 가서 리비가 어젯밤에 추락했던 비행기를 찾기로 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소녀가 멈춰섰다. 아무도 물속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몰랐다. 다음 순간 소녀는 물속으로 끌려갔다. 물속에서 바로 거품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끔찍한 죽음의 따리가 나타났다.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총소리가 2번 울렸다. 모두 긴장했어요. 몇 분 후 리웨이는 마침내 소녀를 구출했어요. 팀원들은 안도했어요. 해안에 도착하자 그들은 원시림을 계속 횡단했어요. 이때 탐지기가 비행기가 근처에 있다고 알렸어요. 안내를 따라 모두 리웨이의 비행기를 찾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나쁜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리웨이가 시동을 건 후 비행기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오른쪽 엔진 압축기가 고장났다. 제주 있는 주부도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는 법이다. 모두 순간 낙담했다. 그들이 있는 곳이 무려 1만 년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아무리 손재주가 좋고 기술이 뛰어나도 이 비행기를 수리할 부품이 없다면 소용없어. 모두가 포기하려던 찰나 비행기 레이더가 5마일 떨어진 곳에서 현대적인 신호를 감지했어. 그 신호는 곧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줬어. 밤이 되도록 리비가 켈린에게 목걸이와 반지를 건네줍니다. 이것은 리비가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기 전에 폴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리비는 말합니다. 폴이 수년 동안 떠올렸던 깊은 구덩이의 장면이 모두 진짜였던 것 같다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번 구출 작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모두 신호가 나온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원시 부족 마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케일리는 손바닥이 새겨진 기묘한 건물을 발견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놀랐다. 돌로 만든 거대한 무덤. 안에는 미라가 놓여 있었다. 리비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사진을 꺼내 자세히 비교했다. 눈빛으로 확인한 건 바로 그가 찾던 사람이었다. 이어서 리웨이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깊은 구덩이를 건너왔지만 단순히 케일린 일행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왔다. 3년 전 모하비 사막에 또 다른 천공이 나타났다. 군은 7명의 소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어요. 레이더가 잡은 신호는 바로 그의 몸에 있던 태양열 무전기였습니다. 그들은 모하비 크레이터에 빠졌고 지금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기묘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원시인 무리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사륙의 나팔이 울려 퍼졌다. 혼란 속에 2사람은 한 집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 안에서 4명의 아이들을 보았다.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년이 갑자기 말했다. You are the sky people. 케일린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소년은 그들이 부족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결심했다. 중요한 순간에 부족 사람들이 쫓아왔다.
눈앞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어. 스톱. 하지만 팀장은 그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폴은 격추될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몰고 천공의 구덩이로 향했다. 출발 전 디자이너는 폴을 공사 현장으로 데려갔다. 바로 이곳이 만년 전 천공의 생존자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가족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년 전 케일린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틈새가 닫히기 시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밤하늘을 관찰하여 하늘에 빛나는 틈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다. 예측에 따르면 하늘의 틈은 하루 안에 닫힐 것이다. 기회를 잡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1만 년 전의 원시 세계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원시 세계에 갇혀 어떻게 도망가겠는가? 하지만 리웨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무전기를 이용해 소리치려고 노력했다. 다른 생존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식은 마치 돌멩이가 바다에 빠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갑자기 상대방은 바로 사막 싱크홀에서 떨어진 다이애나였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리비에게 알려주었다. 다음날 리비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다. 리비는 당시 나머지 6명의 여름에 대해 물었다. 이제 다이애나만 남았다니. 리바이의 비행기 압축기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이애나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바로 추락한 비행기에 쓸 수 있는 압축기 부품이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뻤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은 만년 전 천공의 생존지 유적에서 비행기 잔해를 발굴했습니다. 폴은 곧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리비가 천공으로 내려가기 전에 탔던 비행기라는 것을.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이더는 비행기 안에 10여 구의 유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폴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천공의 생존자들일 것입니다. 비행기를 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폴은 그들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이 세계 사람들은 비행기를 수리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바로 추첨으로 명단을 정하는 거였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어. 모두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했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최첨단 무인기가 있었어. 그 위에 바로 폴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고 폴은 모두에게 이륙하지 말라고 했어. 구조작전을 계속 기다리세요. 그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고쳐졌고 시간 균열이 곧 닫힐 거예요. 이번에 떠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렀던 다이애나는 떠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모두가 점점 더 크게 싸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다이애나는 실수로 맞았다. 그로 인해 비행기도 예기치 않게 파괴되었다. 그리고 하늘 구덩이 위로 폴은 무엇이든 불사하고 비행기를 몰고 하늘 구덩이를 통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그때 일어났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2대의 전투기가 빠르게 날아왔다. 군 당국은 폴에게 즉시 귀환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뛰어내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 폴은 필사적으로 뛰어들려고 한다. 하지만 폴에게 뛰어내리라고 부추겼던 디자이너는 가장 먼저 겁을 먹는다. 그리고 낙하산을 타려고 한다. 연합군의 폴이 계속 추궁하자 디자이너는 비밀을 말하기 시작한다. 폴에게 일어난 일은? 다 이유가 있어? 다음 순간 디자이너는 급하게 달려가 낙하산을 착용하고 자신의 운명은 깊은 구덩이 아래에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폴의 운명은 바로 여기에. 뛰어내리기 전에 폴에게 1988년 11월 16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라고 했어. 폴은 어리둥절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호기심을 자극하더니 함정에 빠뜨렸어. 어쩔 수 없이 폴은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천공의 구덩이 아래에는 모두가 부상당한 디자이너를 발견했다. 디자이너는 케일린에게 말했다. 부족의 그 남자아이를 꼭 찾아야 한다고. 그는 미래의 폴이니까. 폴의 머릿속에 깊은 구덩이가 떠오른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야. 이제 케일린이 해야 할 일은 그 소년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곳에는 1988년으로 가는 시공간 균열이 있어. 이걸 완료하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일의 방향이 바뀔 거야. 그래서 켈리는 원시인들에게서 소년을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높은 산 위의 시공간 균열로 데려갔다. 소년이 안으로 들어가자 균열은 기괴한 현상을 보였다. 구경하던 조와 셋은 도망갈 틈도 없이 균열에 빨려 들어갔다. 그 후 통로는 닫혔다. 아무래도 함부로 구경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표면 위 폴은 낡은 싱크홀 유적지에 도착했다. 주변 환경의 자극과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이때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그의 저택에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더 많은 싱크홀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폴은 디자이너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며 말했던 날짜를 떠올린다. 그 날짜는 1988년 11월 16일이었다. 그날은 바로 그가 입양된 날이었다. 이 중요한 단서를 잡고 폴은 당시 입양 담당자를 찾아내고 그날 그와 함께 입양된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폴은 천공의 흔적을 찾아 그곳으로 향한다. 돌멩이 중 하나를 가져가 옛날 그 소녀 카라를 찾아 비교해보니 카라가 그린 그림이 거의 똑같아. 카라는 믿기 시작했어. 폴이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그들은 어릴 적에 천공의 구덩이 안에서 살았다는 걸. 이때 카라의 기억이 떠올라. 드디어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옷이 생각났어. 바로 그가 입양되었을 때 입었던 옷이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 한 장을 찾았어. 디자이너가 이 세계에 있을 때 폴에게 맡긴 물건이었어. 지도에 적힌 정보는 매우 중요했어. 4개의 천공의 위치와 개방 시간이 적혀 있었지. 이제 시애틀 위치만 남았어. 내일이 시작되는 날짜야. 카라는 이 세계에 언니가 있어? 다음 날 그들은 지진 감지기를 이용해서 천공의 위치를 찾았어. 눈앞에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있었어. 아무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하지만 폴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이건 그가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가족을 위해 세 사람은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해변에 도착해 있었다. 거대한 매머드를 보자마자 세 사람은 이 세계로 성공적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디자이너는 고고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외딴 곳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고고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치 로켓 같은 현대 건축물이 유명한 디자이너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그가 계속해서 파헤치는 미스터리는 천공의 구멍보다 더 깊었다. SF 영화 라 브레아 시즌 1이 여기서 끝납니다. 신기하고 기묘한 영화를 소개하는 작은 차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